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 앉아 계신 거 보니까 그 고1, 2 학부모신 거 맞나요? 예, 뭐 그럼 고3 거는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예, 정시 설명회는? 그래서 하도 열심히 들으셔가지고요.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2025-2026 학년도 현재 고1, 2 대입 전형이 어떻게 좀 변했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바탕을 둬서 학교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뭐 내신 성적, 뭐 학생부 종합 전형, 뭐 기본적으로 1, 2학년 때 좀 변하는 거, 그다음에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를 보니까 11시 26분이거든요. 제가 강의 PPT 안을 1시간 거를 맞춰 갖고 왔거든요. 1시간 하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정확히 1시간 딱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11시에서 12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약속 잡으셨으면 좀 죄송하지만 제 강의 시간 확보 때문에 12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목차입니다. 제가 맨날 들고 다녀가지고 목차고 있죠. 네. 이해를 못 하셨어요? 네. 목차고 있죠. 네. 오늘 학생부 관련해서 잠깐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2025, 2026 대입 변화 좀 하고, 그다음에 요새 핫 이슈인 대입 시안에 대해서 그냥 팩트만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고1, 2 학부모님이시잖아요. 네, 좀 제가 큰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는데 내신 시험 볼 때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좀 더 좋은 대학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엄격한 학부모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쿨하게 한 게 아닐까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계획서를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네, 그래서 자필로 써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자필이에요. 글씨 잘 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하는 애들이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왜 앞으로 다가오는지 혹시 모르시죠? 이거 보려고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거 보려고 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뭐 주 단위, 월 단위 막 써가지고 저한테 검사를 맡더라고요. 네, 대단하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자필로 쓴 거예요. 학업 계획서를. 네.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의 공책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는요, 교과로 가든 학종으로 가든 수능으로 가든 기본은 수업인 것 같아요.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안 듣고 저녁에 공부하면 안 되죠. 학교를 여관처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도 보면 이게 배치표가요. 좀 보면 이게 저는 90년대 학교 다녔는데요. 저희 학교 전체 1등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서울대 물리학과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2학년도 재작년 걸 보니까 전부 다 의학계열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 이제 의학계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스카이를 합격하고도 스카이라는 건 서울대 고대 연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자는 고려대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스카이라고 썼잖아요. 연세대 나온 사람들은 서영고라고 씁니다. 우리는 학벌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제 친구 고려대 나온 제 친구는 약국 가서 연고 달라고 안 하고 고연 달라고 그래요. 저희 집 앞이에요. 제가 일산 살거든요. 예, 저희 집 앞에 찍었습니다. 이 버스의 종점은 스카이래요. 초등의대관이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인서울에서
스카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서 이제는 의학 계열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챗GPT 시대가 왔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가라는 고민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더라는 영국의 평가기관에서 보면 2024년에 대학 평가를 했어요. 한번 1, 2학년 학부모님이니까 이렇게 앞에 강사 선생님은 이제 지금 정치 설명회를 하니까 좀 이런 설명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딱딱 수치를 설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성대, 뭐 포스텍,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학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평가 기관은 우리나라 대학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이죠. 네, 중앙일보에서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대 가고 싶잖아요. 의대 순위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더라는 기관에서 의대 순위를 발표했는데 의대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약대도 한번 볼까요? 약대도 이렇게 됩니다. 네, 약대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평가나 세계적인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딱딱한 얘기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기본적으로 고1 8월 말에 나와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고2 4월 말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쓰는 수시 모집 요강 궁금하시죠? 수시 모집 요강은 이제 5월 말에 나오고 정시 모집 요강은 고3 8월 말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한두 가지 좀 더 하고 갈게요. 고1 학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올해 애들이 논술 보고 면접 치르고 했잖아요. 뭐 재시문 면접도 있고 논술도 있는데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탑재하게 돼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그 다음에 저 세 번째 어디가라는 게 있는데 보이시죠? 대입정보 포털이라는 뜻인데요. 예, 대입정보 포털이라는 뜻인데 이름 좋죠. 어디가. 이거 어디가 로그인 하시면 우리나라 공교육, 사교육 포함해서 가장 대입 자료가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가라는 자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월 첫 주에 보통 입결을 공개해요. 그 대학들이 대교육에 넘기면 이제 그 6월 첫 주에 대학들도 올리고 대교육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 50% 성적과 하위 70% 성적을 이제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첫 주까지 선생님들도 기다리고 있고 학생도 기다리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라는 사이트,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아이들의 교과 전형, 우리 애가 성균관대 갈 수 있을까? 교과로 종합으로 갈 수 있을까? 수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게 올해 성적이 6월 첫 주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교육 안에서도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입 자료가 다 투명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하고 나서 제가 이메일은 공개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꼭 이메일을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사진 못 찍었는데 선생님 말한 입결 공개하는 사이트가 어디냐고 못 찾겠다고. 그래서 어디라고 쳤냐고 했더니 어디인가로 쳤다고. 농담입니다. 그러면 수시는 뉴스에서 보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네요. 2025학년들은 고2거든요. 더 늘었어요. 화면 보이세요? 79%에서 79.6%로 늘었어요. 정시는 저 숫자 한번 보세요. 10만 명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지어 6만 9천 명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시 모집은 지금 별로 위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고도 괜찮습니다. 일반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2002년에 고3 담임을 처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력을 쭉 봤더니 수시는 거의 줄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수시 모집 비율은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1 이 학생 학부모님들이 오셨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 내신을 망쳤기 때문에 내가 수시는 포기하고 난 정시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그다음에 심지어 상위권 대학은 논술 전형 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오셨다는 건 수시 모집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교과와 어떤 종합, 논술, 수능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근데 서로 동상이몽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애가 서울의 최상위 16개 대학에 들어와 있는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있는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선택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16개 대학으로 하면 교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비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이 62%인 거예요, 지방대는. 그래서 우리 애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위치를 정확히 보고 언론을 보더라도 언론을 그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맞춤형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울의 16개 대학은 8% 정도 가까이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비중인 것이죠. 자, 우리 앞서 강사 말씀하셨겠지만 졸업생, 이건 처음 봤어요. 한 10년 동안 15만 9,742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어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졸업생 변수를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의학계열에 관심이 많아서 수의대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2022년에 보니까 수의대를 합격한 애들의 50% 이상이 졸업생입니다.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제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졸업생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시의 현역은 상관없지 않느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거죠, 이 학생들이. 앞에 위에서 우수한 애들이 1, 2등급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 애들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밑자리를 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학년을 할 때 과목 편식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전교과를 반영합니다. 연대, 고대, 서강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빅5 대학교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또 다른 이름은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 전형에서 전교과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편식을 하면 결코 좋지가 않죠. 그 다음에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한양대를 가고 싶은데 자연계 공대를 가고 싶은데 인문계 과목이 좀 흔들거리면 결코 교과 전형으로는 한양대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학부터는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긴 해요. 자, 그럼 되게 매력적이네요. 이거 다시. 상위 12개 과목이 있으면 너무 우리 애들은 높아질 것 같죠? 그렇죠? 굉장히 넷이 높아지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덕성여대, 서울여대 굉장히 높아지죠. 하지만 나머지 자식도 내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국대 10개만 봅니다. 친한 교감쌤, 친한 형님입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 다녔는데 고3이었어요. 동국대를 하니까 1.6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겠다는 거. 제가 쓰지 말라고 했어요. 형 이거 쓰면 떨어진다고. 근데 저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1.6 나왔는데 왜 못 쓰게 하냐고. 제가 쓰지 말라고, 형 하지 말라고. 근데 저 몰래 썼더라고요. 100% 떨어졌죠. 저는 그렇게 쓸 줄 알고 걔 불러다가 면접 준비를 시켰어요. 걔 그거 떨어질 줄 알고 다른 대학 안전장치로. 그래서 그 대학 다니고 있어요. 6개 중에 그 형이 쓴 거 5개 다 떨어지고 제가 쓴 거 하나만 붙었습니다. 같이 진로지랑 활동했던 형님이라 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를 못해요. 내신이 높은데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도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국대나 경희대 조금 이따 나오긴 하지만 경희대, 건대, 동대는 교과 전형인데도 학생부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크로스오버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전형이.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래서 동국대가 교과인데 종합전형 성격을 띠는 거죠. 학생부 교과 세특도 보니까 교과인 듯 교과 아닌 교과 같은 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학년 내신이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100, 1대 1대 1이에요. 우리 애가 현재 3이다. 2학년 때까지 3이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한 번 2.5 맞았다고 해봤자 2.91밖에 안 돼요. 이게 1대1 함수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 철저히, 아까 웃으셨잖아요. 학부모님 엄격하게 막 애들 밥 먹이는 거 보시면 웃으셨지만 내신 시험 볼 때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오르지 않아요, 내신이. 1대1 되고 나서. 예전에는 이렇게 비율이 올라갔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죠. 혹시 종교 있으세요? 혹시 종교 없으시면 내신을 믿으세요. 내신이라는 신을 믿으십시오. 내신 내 마음의 신입니다. 내 마음의 신. 꼭 내신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위에 게 저 플래카드 때문에 잘린 겁니다. 저 플래카드 이 때문에 저 윗부분이 잘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인문계 걸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인문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브 보시면서 찍으셔도 캡처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주요 대학 한 30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과 내신이고요. 100분위는 왜 써놨냐? 아니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굳이 수시에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분위를 갖고 왔습니다. 100분위는 뭐냐면 나보다 못 맞은 애들의 비율이에요. 국어가 96이면 전국에 나보다 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96% 있다는 뜻이에요. 찍어 하시면 좋습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 들죠? 갈 데가 별로 없죠? 수도권에. 보시면 자연계도 한번 볼까요? 자연계도 한번 보실래요? 네, 자연계도. 한양대가 이렇게 높냐? 이해를 못 하시죠? 아니 한양대보다 더 높은 대학이 있는데 왜 위에 오냐?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교과 전형인데도 학생부를 교과 세특 같은 걸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의대는 어느 정도 애들이 가냐? 일반고 기준으로 그냥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으면 1.2에서 1.3, 종합 전형 한 1.6에서 1.9, 수능 최저가 없으면 뭐 슈퍼 내신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프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종합 전형도 일반고에서 1.7 넘어가면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1.2 넘어가면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학계열 상담 많이 하는데 1.2가 넘어가면 교과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도 한 1.6 정도 넘어가면 잘 쓰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의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시 모집 설명에 선생님 하셨겠지만 100분위로 보면 이 정도 얼추 맞습니다. 네, 100분위로 보면. 그럼 100분위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대충 우리 집 애가 갈 수 있냐 없냐는 100분위는 국어가 100점, 수학이 100점, 영어는 등급이니까 뺀 거예요. 탐구는 100인데 200이잖아요. 나누기 2하면 100이죠. 300점 만점이고 그 300을 나누기 3하면 평균 100분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레인지가 걸려 있는 거야. 의대가 이제 39개가 있고 치대 11개, 한의대 12개, 수의대. 의대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해서 수의대라고 합니다. 농담입니다. 자, 약대. 부모님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대입니다. 자,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서 입결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 공교육 교사들 믿어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들은 대교육에서 저희들 2월 달까지 성적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상담할 수 있게. 그래서 어디가 셈이라는 거 있는데 부모님들은 열람이 안 되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우리 70% 컷까지 볼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저희들은 충원 합격까지 표본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의 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아요. 학원에 표본이 많지가 않아요. 공교육에 표본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전국연합 일정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가. 그다음에
여기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수능 관련 모의고사 PDF 파일, 영어 듣기 평가 파일까지 다 떠 있고 수능 전에 6월, 9월 모의평가를 보거든요. 그 파일까지 다 떠 있어요. 그럼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능 형태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경기도는 이제 4번의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요. 고3 때는 더 많이 봅니다. 고3 때 6월, 9월 때는요, 재수생까지, 졸업생까지 들어와서 같이 보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학습 방법까지 다 돼 있어요. 이것저것 글 쓰는 교사다 보니까 뭐 국어학습법 이런 거 찾아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평가원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애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학습 방법을 좀 모른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애는 왜 공부를 못하냐? 머리에 김나게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왜 못하냐? 제가 겪은 전체 1등들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성실하게. 우리 애가 공부를 지금 못한다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과 침공이라고 하잖아요. 앞서 강사 말씀했겠지만 침공이란 말은 침공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문과가 침공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 이과 침공 얘기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과가 침공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는 문과가 좀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가 점수가 높게 나오고 표준 점수가, 그 다음에 엄매가 이제 문법이 들어간 과목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점수가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지정하지 말고 필수 지정 영역을 폐지하라는 거예요. 이과에 좀 유리한 제도라는 걸 인식하고 이거를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점점 폐지하기 시작한 거죠. 2025년도고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이 있는데요. 기회균형 전형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전형 이런 학생들입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37,424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정말. 2022학년부터 2022학년도부터 법적으로 10% 이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 숫자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담임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담임쌤하고 통화하셔야 돼요. 통화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담임쌤이 몰라요. 근데 이 전형은 일반 전형,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 전형보다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아셨죠? 가장 좋은 건 아버님 사업을 한 1년만 망하면 됩니다. 망했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보낸 다음에 다시 사업을 재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지역균형 전형 뭐냐? 수도권에 학생부 교과 전형 형태를 띈 전형인데 엄청난 인원이에요. 13,000명이에요. 그래서 서울 웬만한 대학은 다 뽑아요. 우리 경기대도 하고요. 이게 일반고 중흥을 이끌었어요. 서울대나 카톨릭대 일부 전형 빼고는 대부분 교과 전형이라 일반고에 와야 내신 따기 좀 쉽잖아요. 그래서 일반고의 인기가 이것 때문에 2022학년도부터 좀 인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 애들이 쓰는 거예요. 대구 경신고 애들은 경북대 의대를 지역인재로 쓸 수 있지만 고양시 대학고 애들은 그걸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뉴스 보셨잖아요. 전남대학교 의대가 80%를 지역인재로만 뽑겠다고 지금 밝혔잖아요. 지역인재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입결을 검색하다가 지역인재라고 써 있으면 제끼면 돼요. 우리 쓸 수 없는 거예요. 지역인재는. 자, 이거는 학폭입니다. 올해는 자율이고 내일부터 무조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애 때리면 안 돼요. 그냥 맞으셔야 돼요.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대학 못 가 이제. 내일부터는 필수예요. 내일부터는 자율로 하다가 2025에 자율로 하다가 이후부터는 필수로 해서 학폭에 걸리는 순간 그냥 대학은 빠이빠이인 거예요. 아셨죠? 그 올해 빅히트 드라마 그게 뭐죠? 송혜교 나온. 예, 칼로리. 그 드라마 보세요. 올해 시사 이슈 아닙니까? 학폭 있으면 안 돼요. 됐죠? 애들 때리지 맙시다. 자, 그다음 논술. 논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논술이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 없어지지 않습니다. 논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의학계열도 논술 있네요. 과학 논술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가 내년부터 과학 논술 없어요.
그러면 과학논술 보는데 하나도 없어요. 수학만 잘하면 돼요. 수학 잘하면요,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논술로도 다 가요. 그래서 수학이 최고예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수학만 잘하면 이 입시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런데 와, 쇼킹한 게 있어요. 고려대가 논술로 들어와요. 연세대 과학논술 폐지하고 고려대가 논술로 들어옵니다.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나오면서 비교육적이고 변별력도 없다고 먹던 우물에다 침 뱉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에 조용히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과 전형으로 변별하기 힘들고 이제 수능도 절대평가 영역도 많고 이게 입시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교과만 갖고 변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도 약화되고 내신도 약화됐잖아요. 지금 중1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더 중요한 정보예요. 논술대학이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올해 걸 제가 들고 온 게 뭐냐면 노란색이 종합전형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전형 안에 연세대 추천형이 지점수라는 걸 봐요. 표준 편차가 22하면 동질 집단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지점수를 보죠. 이화여대 20% 학교생활기록부 면접을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과전형 안에 우리나라 15개, 우리 욕망이 꿈틀대는 이 15개 대학 안에 7개 대학이 뭐다? 교과인 듯 교과 아닌 교과 같은 너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입시를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나는 교과만 따면 돼. 나는 종합만 하면 돼. 나는 수능만 하면 돼. 이게 안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야.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고대, 성대, 건대, 빨간색은 좀 심하다는 거예요. 건대, 경희대, 동대, 부산대, 경북대, 목포대, 심지어 한양대까지 내년에 들어와요. 내신만 갖고는 이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신은 열심히 땄는데 수업 시간에 자고 학원에서 열심히 내신 딴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내신은 좋은데 수업 시간에 자고 있어. 그럼 교과 세트가 한 줄이야. 그럼 못 가요. 못 갑니다. 연세대학교가 현재 고1부터 고1 학부모님 잘 드셔야 돼요. 정시 모집의 서울대처럼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세특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미리 공고를 했어요. 서울대는 2023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능 강사 말 들어보니까 해결책은 수능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대는 못 갈 겁니다, 아마. 서울대가 이 교과 평가라는 걸 해요. 정시에도 수시 지역균형과 마찬가지로 2명씩을 학교당 추천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교과 세특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도 보고 거의 학종이에요. 그리고 투 과목에 대한 메리트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 수학 22번 문항이 어려워가지고 틀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가 22번 4점짜리 틀렸어. 그리고 국어도 3점짜리 하나 틀리고 탐구도 한두 개 틀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의대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얘가 투 과목을 했다. 그러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나 일반 전형에 투 과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 과목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투 과목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는. 그 말씀 드렸고요. 자, 연세대 아까 설명했습니다. 정시에 교과평가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고려대 이게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과목 반영해요. 그런데 440명 뽑는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능만 보지 않고 내신을 20%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의대도 12명을 뽑아요. 그래서 이번 수시에 내신이 좋은데 아깝게 떨어진 애들은 의예과를 써야 되는데 아깝게 떨어진 애들은 여기에 쓰는 게 현명한 전략이죠. 걔네들은 내신이 우수하니까. 그죠? 정시 수능이 2028 시안에서 약화됐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교과 전형 서울대나 연대 방식을 쓰겠죠. 학종처럼 하는 방식이 있고 고려대 방식이 있겠죠. 서울대하고 연대는 어떻게 해요? 교과 세특 같은 걸 반영하고 고대는 내신을 반영하고 정시에. 수능이 약화되면 대학들은 그렇게 심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선배들이 다 했던 방식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 교과 전형도 9등급에서 5등급 약화됐잖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경희대, 건대, 동대처럼 학생부 넣으면 돼요. 대학들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적응하냐가 문제죠. 자, 고려대,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좀 보시면서 좀 황당하지 않나요? 4, 5 맞은 애가 고대 교양을 쓸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수시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4, 5를 맞으면 의대 쓰지 누가 고대 경영을 씁니까? 이거는 입학처 관계자가 아니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님의 의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연고를 고연으로 부르는 분 같아요. 이거는 정말 부정확해요. 수능 체제가 완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다음에 학생부, 학업 우수자 전형에 저희 애들도 면접 보고 왔는데 저희 학교 애들도 면접이 폐지돼요.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 보시고 학교장 추천 인원이 4%로 바뀌어요. 그죠? 현역 애들만 쓸 수 있습니다. 현역의 혜택이에요. 자, 연세대 보겠습니다. 네, 연세대도 추천형에 면접이 폐지되고요. 수능 최장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연세대학교 수능 체제 없었거든요. 저희 학교 이번에 4명 됐거든요.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된 거예요, 솔직히. 4명 됐는데 이제 그 특수를 못 누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대도 면접으로 한번 이렇게, 저도 어저께 재시문 기반 면접 애들 강의가 다 끝났거든요. 저희 애들 데리고 가는 게 어저께 종강했는데 이제 재시문 기반 면접도 없어지는 거예요. 고대에서 과학논술 폐지되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 한번 보세요. 2합 4고요. 예, 영어는 3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돼요. 수능 체제가 생겼네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일반고한테 불리한 소식이네요. 성균관대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이름이 바뀌어요. 계열 학과 모집이 저런 이름으로 바뀌어요. 추천 가능 인원이 고교별 15명으로 늘어났네. 그 다음에 불쌍한 중앙대 건드리로 이 성대가 지금 다군의 서울대인 중앙대를 성균관대 잡으려고 들어가야 되냐네. 글로벌 경영,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광학이 다군으로 군 이동하는 것도 중앙대 입장에서는 짜증나는데 탐구를 한 개만 반영해. 그럼 탐구 한 개만 반영하니까 접수가 왕 높죠? 다군의 왕자가 됐습니다, 이제. 다군의 왕자가 된 거예요, 내년에. 서강대는 크게 바뀐 건 없네요. 새로운 학부가 신설됐고요. 네. 응시 기준 같은 거 많이 없애고 있네요. 그죠? 네. 서강대 거 한번 보셨고요. 한양대학교 보겠습니다. 한양대도 저희 일반고한테 좀 불리하게 됐어요. 면접도 없고, 예전에 자소서 땐 자소서도 없고, 수능체제도 없었거든요. 잘 보세요. 교과 추천형에 수능체제 적용하고요. 종합 추천형이라는 것도 수능체제 적용하고요. 사범대이긴 하지만 면접도 있어요. 3합 7. 이 3합 7을 외우셔야 돼요. 3합 7이 일반고의 진입장벽이에요. 3합 7부터가. 3합 7부터 뚫기가 힘들어요. 저희 홍대가 이번에 3합 8로 바뀌었거든요.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에요. 3합 8은 저희들 쓰레기 너무 많아요. 근데 3합 7부터 안 돼요, 진짜로. 우리 일반고 애들이. 진입장벽이 됐어요. 한양대 저희 1년에 4, 5명씩 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면 이제 한두 명 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대도 보면 일괄합산으로 교과 80, 면접 20이었는데 이걸 단계별로 만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대도 이제 좋은 시절 저희도 좀 1, 2학년 학부모님도 좀 긴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 80에 면접 20이었는데 교과로 5배수를 선발하고 이렇게 거쳐요. 학교장 추천 인원도 최대 20명으로 늘렸고요. 정시 모집에 자연계, 과탐, 한 과목당 변환 편의점 6% 가산점 부여하고요.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반고에서 이화여대 많이 가는 이유가 교과 80, 면접 20으로 일괄합산을 했는데 이거를 단계별로 바꾸는 거예요. 단계별로. 중앙대. 좀 잘 들어야 돼. 헷갈립니다. 이 올해까지는 융합형 인재라는 게 일반고 애들이 주로 쓰는 거예요. 애들이 면접 봤어요. 이 면접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면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융합이 안 보고 이제는 다
탐구에서 면접을 봐요. 좀 헷갈립니다. 일반고 애들인 융합형 인재에서 면접이 있었는데 아니 오히려 탐구형 인재 애들한테 면접을 심하게 봐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돌았나 봐요. 그동안 일반고 애들이 쓰는 융합형 인재 면접이 있었는데 이 면접이 탐구형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서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 일반고 애들이 쉽지 않아요. 심화된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면접이 있으면 레인지가 길거든요. 면접이 있다는 건 내신 레인지가 긴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1, 2학년 학부모님들 상위권 대학이 이제 상당히 압박감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참고로 작년에 작년에 바뀌긴 했는데 이제는 안성 캠퍼스라고 안 해요. 다빈치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넘겼고요. 경희대는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스포츠 지도학과 인기거든요. 그게 이제 수시 모집으로 통합 선발한다는 거. 경희대가 포스트 모던 음악과 유명한데 수시 모집 통합 선발이고요. 예. 뭐 크게 경희대는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가 좀 변동이 심해요. 이제 일반고에서도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인재가 면접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논술 100%로 학생부가 반영이 안 되고요. 글로벌 캠퍼스가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수능 최저학력이 신술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인원이 수능 전형이 좀 줄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어요. 차상위 계층 인원이 늘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대 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추운 대학입니다. 여기는. 집에 가실 때 웃으실 것 같아요. 종합전형 1 면접형은 면접평가 비중이 강화돼서 40에서 50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2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신설됐어요. 2합 5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 인문계열 2과목 선택 시 모두 선택이 3%, 자연계는 2과목 모두 선택이 7% 가산됐네요. 영어 반영 방법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대학교 안 해갖고 올 수 없죠. 전문대는 이게 지하철 노선도 보고 씁니다. 집에서 가까운 대학 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 보시고 좀 가까운 전문대 쓰시고 라이센스 있는 좀과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대 교육협의 자료집에서 봤고요. 네. 전문대는 자료가 너무 넘쳐요. 프로칼리지라고 이렇게 치시면 전문대학교는 진짜 모든 자료를 다 까요. 학원 갈 필요도 없어요. 컨설팅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 자료만 갖고도 상담이 돼요. 꼭 보시기 바라고요. 네. 몇 개 전문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공교육 설명회인데 전문대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전문대 몇 장 갖고 왔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저는 전문대 서울대라고 생각해요. 국립대학입니다. 학비, 기숙사비 다 무료예요. 근데 엉뚱한 데 취업하면 다 토해내야 돼요. 주소 이름이 재밌죠? 콩지 팥지로. 한국승강기대학교.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시골에서 조금 고생하다 보면, 그죠? 시골에서 조금 고생하고 바닷가 보면서 갈매기하고 4년만 고생하면 이야기하고 있다가 졸업하면 얼마든지 외국까지 취업이 돼요. 외국까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대학교 정시만 있는데 뭐 거의 100% 취업이죠. 100%가 왜 아니냐? 중간에 그만둔 애가 있어도 100%가 아닐 뿐이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다. 정시만 뽑아요. 연암공과대 LG가 만들었어요. LG가. 전문대도 괜찮은 대학이 있다. 그래서 괜찮은 대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자, 전문대 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 전문대는 특징이 뭐다? 전교과를 반영한다. 전교과를. 자, 남은 시간에 짧게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에요. 통합형인데 완벽히 통합은 안 됐어. 왜? 선택 과목이 있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완벽한 통합은. 우리 애는 지금 고1이니까 찍을 이유가 없다. 재수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촌이나 자녀분이나 주변에 애들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통합은 아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 중1, 중2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네이밍을 뭐라고 했냐? 통합형, 융합형 수능이라고 바꾼 거죠. 선택 과목이 없어졌으니까. 됐죠? 자, 보세요. 자, 비교해 볼게요. 자, 비교합니다. 수학 1이 대수로 바뀌고 수2가 미적분 1으로 바뀌고 미적분이 미적분 2로 바뀝니다. 확률 같은 건 그대로 가고 기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대수 수학 1, 미적분 수학 2, 확률 같은 게 문과 수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신문에서 뭐라고 써요? 또 다른 이과 침공이다. 문과 수학만 보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면 문과 수학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국어는 배운 거 그대로 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국어는 변화가 없는데 수학은 문과 수학만 본다. 영어 그대로, 한국사 그대로, 사회과학을 같이 보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우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융합형이 된 거예요. 근데 논란이 되는 건 그럼 시험 범위 1학년 거만 볼 건가? 그럼 논란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나 수학 교수님들 반발하죠. 그러면 이과 수학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학계에서 낸 게 뭐냐면 미적분 2하고 기하를 하겠다. 절대평가로. 알 수가 없죠. 내년 발표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지. 그래서 국어의 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국어의 영향이 커지고 수능의 영향력은 확실히 수학도 좀 문과 수학이고 탐구도 고1 거 통합수학 통합과학만 보면 줄어든 거고. 그래서 수능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게 유튜브나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 과목이 9에서 5로 바뀌고 일반 선택이 9에서 5로 바뀌고 진로는 등급 아니었는데 5로 등급 5 나가고 융합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 현재 중2애들 고1 될 때 9에 그게 5등급 나가고 전문교과가 5등급 나가고 지금 현재 중3까지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만 등급이 나가는데 등급 과목이 늘어난 거죠.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미제공하기 때문에 이 학교의 성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교육과정 편제표가 가기 때문에 이 학교가 외고인지 자사고인지를 알 수 있겠지만 이 학교의 성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쪼개서 볼 수는 없어요. 미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류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의 서류평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 잘 쓰는 학교가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게 사실이고, 고교학점제가 예를 들어 물투라는 과목을 1학기, 2학기, 1년 동안 배운 거를 1학기, 2학기 나눠서 보기 때문에 세특이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국어라는 과목 1학기 배우잖아요. 그러면 교과 세특이 500점만 가요. 근데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가 되면 공통국어 1 1학기 500자, 공통국어 2 500자 하면 1000자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교학점제가 되면 과목 수를 늘리려고 학기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장을 못해요. 500자 안에서는 얼마든지 글쓰기로 화장시킬 수 있어요. 분식할 수 있는데 1000자는 안 돼요. 못 숨겨요.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그러면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면 이제는 교과 세특에서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현재의 4등급 초중반 애들까지 2등급인 거예요. 바뀌면. 현재의 4등급 초중반 애들까지가 뭐다? 2등급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애들은 유리해진 거죠. 내가 특목과 갔을 때 맞을까 봐 두려운 애들은 10%까지 했으니까 1, 2등급의 경계가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유리해진 거죠. 하지만 그건 일반고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서울대 경쟁률이 낮으니까 서울대 써야 됩니까? 공부 잘하는 동질 집단에서 그 등급 안에 들기보다 일반고에서 등급 드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지 한쪽 학교군에 뭐 특목고만 유리해지고 일반고만 유리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9등급제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누적이 됐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5등급제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등급 10, 2등급 20, 34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변별력이 약화된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수능이 약화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학은 내신을 넣던지 교과 세특을 보든지 그 다음에 과목 이수들을 보든지 하고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학종 요소도 넣던지 논술도 늘리던지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과목 이수도를 더 중요하게 보든지 방법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등급 보는 과목이 많으면 한두 과목이라도 빵꾸나게 돼 있어요. 등급 보는 과목이 늘었어요.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팩트만 얘기해드리면 등급 보는 과목이 늘어나면 아무리 날고 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한두 과목은 빵꾸나게 돼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점에서는 일반고도 유리해요. 1등급이 10% 늘어났으면 일반고에서 따기가 더 쉬운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1, 2등급의 경계가 뭉뚱그려졌기 때문에 특목고한테 유리해진 점도 사실이고 일반고에도 유리해진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제도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바꿨냐? 이건 찍어가세요. 빨리. 이거 찍어가시면 좋습니다. 1학년, 2학년, 특히 1학년 학부모님도 2학년 학부모님 이제 교육과정 선택할 때 애들이 이걸 선택하는 거죠. 저희 대하고등학교에 고3 때 개설된 사회과목 말해보세요. 알 수 있잖아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입니다. 왜?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준비도 하고 수능 준비도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투 화투 보세요. 3,0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벨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안 바뀌면 노벨상은 1000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지구과학원이 33.7이고요. 물투가 0.6이에요. 생윤이 32.9, 경제학 1.1이에요. 실제 작년에 수능 응시한 애들, 실제 응시자 애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교육부나 정부가. 그래서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기제로 바뀐 거예요. 물투라는 과목을 저렇게 학기제로 한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면 일반고에서도 언감생심 특목고에서만 듣던 과목이 우리 일반고에서도 개설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고교학점제가 일반고한테 결코 불리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손흥민 좋아하는데요. 인터뷰를 하는데요. 마이크를 살포시 놓고 가요. 근데 이 퍼디난드라는 유명한 스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SNS에다가 손흥민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 잘할 수 있느냐?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태도. 머리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다. 학교 열심히 다니고 선생님한테 수업 열심히 듣는 애들이 끝까지 성공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가 바뀔 때마다 애들을 거기다 맞추기보다는 학생이 주도성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주도성을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학업 태도입니다. 수능을 잘하는 애들은 예습이나 선행학습을 좀 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복습을 잘하는 애들은 또 내신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에 맞는지를 잘 보시고 수시로 쓸 건지 정시로 쓸 건지를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셔야 돼요. 예습 안 하고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수업이 재밌고 흥미롭죠. 제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진짜 오늘 명강사입니다. 29분에 딱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